쓰레기 챙겨, 마스크 챙겨, 정신 챙겨, 거리 챙겨. 네, 광안리 해수욕장과 밀락 수변공원 등 부산 수영구 곳곳에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진으로 봤거든요. 네. 네, 귀여운 펭수 캐릭터와 함께 현수막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수막뿐만 아니라 이 커다란 펭수 조형물도 설치가 됐던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를 위해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은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부산으로 더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올 텐데요. 서로를 생각해서 펭수가 얘기하는 쓰레기, 마스크, 거리, 그리고 정신까지 똑띠, 단디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마스크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수제 천 마스크가 비말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아주 크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최근에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올여름 천 마스크 애용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네, 저도 집에 있는 천 마스크들 챙겨놨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도 뭐 방역수칙 준수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 많이들 받으셨을 겁니다. 네. 지역 간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여름. 글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은 그래도 마스크 쓰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펭수 현수막에 적힌 그 말 있잖아요. 네. 예, 눈치 챙겨 원래 그게 유행어였는데 그렇죠. 예, 이 말 코로나19한테 꼭 좀 전하고 싶네요. 예, 코로나19야 눈치 챙겨. 그러니까 네, 눈치 있게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다시 한번 정신을 챙기게 되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오후 KNN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여행을 떠나요. 오늘은 이승기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진짜 이 곡 들으니까 여행 떠나고 싶네요. 그렇죠. 네. 이제 부산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점 휴가철도 다가오고 날씨가 또 뜨거우면 부산이 또 빠질 수가 그럼요. 없잖아요. 네. 결국 이제 해운대, 광안리 이쪽에 많은 분들 모일 텐데 네. 광안리에 이제 펭수라는 캐릭터 볼거리가 또 생겨서 네. 많은 분들이 또 더 찾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부산 찾으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들리실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네. 그 해수욕하는 모습들, 네. 뭐 그런 것들 좀 캐릭터로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상당히 또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일단은 펭수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쓰레기도 챙겨야 되고 마스크도 챙겨야 되고 정신도 챙겨야 되고 거리까지. 거리도 챙기고. 네. 네. 마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찌됐든 물 속에서 마스크 쓸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네. 물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그럼요. 방역 수칙이잖아요. 네네. 이것까지 무너진다면 또다시 코로나가 또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지킬 건 지켜주면서 휴가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중교통수단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네. 이로 인한 또 논란이 꽤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사실 모두가 다 지금 이 더위에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싶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휴가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네. 오늘은 OK 리서치로 여름 휴가 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 한번 정해볼까요? 네, 고민들 많이 여러분들께서는 하실 것 같아.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 좀 고민이긴 해요. 아이들 생각하면 뭐 가까운 곳이라도 좀 여행 기분 나게 휴가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네. 이 여름을 진짜 무사히 잘 넘겨야지만 우리가 가을, 그러니까. 겨울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집에서 쉬는 것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설문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여행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휴가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9%만 가겠다고 말을 했고 한 20% 정도는 안 가겠다고 말을 네네. 했어요. 결국 한 70% 정도는 여행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고민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OK 리서치 여러분들 과연 여름 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행을 간다면 또 그 이유,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또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이유도 함께 좀 해주시고 네. 만약에 휴가를 가신다면 어디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휴가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나는 가지 않겠지만 부산을 찾는 많은 피서객들에게 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런 얘기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뭐 다양한 의견들,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거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여행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티켓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네. 지난 7월 1일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오는 8월 3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동화 속 배경을 전시 체험으로 즐길 수 있고요. 또 재밌는 이벤트 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서 티켓 또는 오즈의 마법사, 뭐 오즈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한 분당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7월의 두 번째 날 OK 시작과 함께 출첵해 주신 분들 계시네요. 네. 1112번님께서 아침 뉴스에서 펭수가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봤어요. 저는 애들과 이번 물놀이는 포기하는 걸로 했어요. 네. 역시 조금 조심을 하시는 사실 분이에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 생각해서 물놀이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네. 아이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진짜 고민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모아지면요. 네. 여러분들 데이터를 배경으로 해서 저도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 휴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샵 1057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우주의 마법사가 화려하게 부활한다.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옐로우 로드. 열기구를 타고 오지가 되어 떠나보는 찐 동화 이야기. 도로시와 함께 지혜, 사랑, 용기를 찾아 떠나보세요. 살아있는 동화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 함께 오즈의 찐 여행을 떠나보아요. 이 행사는 KNN이 함께합니다.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따라라라라 띠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따 따띠띠라. 또 아침이 오면 노래를 해.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난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 신비함에 놀라 웃었죠. 내 웃음소리 퍼져 향기롭죠. 웃어봐요 모두 즐겁게 노래해요. 싱그러운 나만의 레몬트리. 사랑이 많아서 힘든가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픈가요? 환한 미소 내가 줄게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조금만 더 새롭게 더 예쁘게 온 세상을 상큼하게 할 거야. 가슴에 가득히 내 꿈에 숨겨온 널 위해 가까워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네,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왔습니다. 네, 휴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참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보니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의견들은 대부분 좀 이번에는 한번 좀 쉬겠다. 네. 휴가 계획을 잡지 않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네요. 그러네요. 예. 네. 5810번님,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희 집 주변에 부산 시민공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산책할 수도 있어서요. 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휴가라고 하면 그래도 좀 집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뭐 올해 들어서는 사실 집 근처 이렇게 공원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조금 휴가 기분을 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멀리 휴가 가지 않더라도. 하면 좀 일탈을 꿈꾸잖아요. 네네. 예, 평상시에 어떤 환경에서 잠깐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좀 재충전을 하는 네. 그런 시간이 이제 휴가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은 여의치가 않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집 근처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 부산은 맞아요. 갈 곳이 많잖아요. 네네. 아니 돈 주고 부산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사실
사실 뭐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는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 모래놀이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마스크 착용하고도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금 문자를 보면서도 계속 생각이 드는 것이 올여름 휴가는 좀 멀리 가는 것은 아무래도 자제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생각 잠깐 했어요. 집에서라도 좀 뭔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분이 날 수 있게 네.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네. 뭐 심지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 텐트를 치고 네. 집 안에서라도 캠핑 기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네. 뭔가 좀 작은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특히 이제 아이들 둔 가정에서 부모들의 고민이 상당히 커졌어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 좀 새로운 기분에서 휴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내줄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죠. 네. 6781번님께서 휴가라 가고 싶죠 물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겁나네요. 그래도 해마다 멀리는 못 가도 하루 혹은 1박으로 가까운 경남 근교는 다녀왔는데 올해는 집콕이 최고가 아닐까 합니다. 두 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네. 물어보셨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따로 뭐 휴가는 잡을 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근교로 그냥 당일치기 네. 네.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콧바람은 좀 세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멀리는 가지 않더라도 그냥 순간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네. 비대면 관광지 100곳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선정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좀 찾아서 네. 사람들 많은 곳보다는 좀 한적한 곳으로 가보시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네. 상황이 또 빨리빨리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네.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과물을 내놓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집에다가 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 네. 그다음에 뭐 게임들 이런 것들 사가지고 몇 번씩 돌리니까요. 집 밖을 안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주말에 가끔 네. 바비큐 파티 같은 느낌을 좀 주려고 네네. 고기를 이제 종류별로 해서 네. 한 접시에 이렇게 담아줘 봤거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뭔가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먹는 집밥이 좀 네. 분위기만 바뀌어도 그런 것들 괜찮을 것 같아요. 식탁에 조그마한 변화만 주더라도 확실히 네. 집에서 먹긴 하지만 뭔가 색다른 기분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접시가 바뀐다거나 하다못해 뭐 맥주 한 잔을 하더라도 네. 그 맥주의 잔이 좀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네. 기분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이들에게 뭔가 밖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티켓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티켓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6781번님께서 저희 조카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서 티켓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티켓 주신다면 저는 아마 최고의 이모가 될 거예요 하셨는데 최고의 이모 되실 수 있게 저희가 네.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립니까? 아, 좋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이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티켓 필요하신 분들, 네, 네.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7번으로 저희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스크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그 첫 마스크도 네. 비말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저희 그 OK의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예. 2234번님께서 직접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만드신 것 같아요. 휴가 계획은 없다고 하시면서 네. 마스크 천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쁜데요? 2234번님은 사실 재봉틀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늘 부러웠는데 지금 사진 올려주신 꽃무늬 마스크 그러니까 탐나네요. 바로 옆에 네. 이게 재봉틀인 것 같아. 그래, 맞아요. 예, 네. 살짝 좀 보이는데 이걸로 네. 좀 만드신 것 같아요. 재봉틀도 보이고 저걸 쪽가위라고 표현하죠. 쪽가위? 네. 가위도 보이고 네. 작업하시던 그 장면들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꽃무늬 마스크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네. 민정 씨가 앞서서도 그 적응력 네. 예,
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첫 마스크를 쓰시면서 네. 나만의 마스크로 조금은 좀 기분 전환도 네.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뭐 명품 마스크 품절 얘기도 했었지만 네. 사실 이게 진짜 명품 마스크인 거죠. 그렇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네. 4963번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기도 부담스러워서 당분간은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한번 여행 계획 세우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네. 보통 휴가철 하면 네. 7말 8초잖아요. 7월 말에서 그렇죠. 8월 초. 네. 이때 집중적으로 휴가들을 가시는데 올해만큼은 요 기간은 조금 피하셔서 네. 네, 뭐 8월 뭐 후반이라든가 9월 초라든가 네. 좀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7월 말 8월 초로 잡는 이유가 아이들 아이들 방학 때문에. 방학과 맞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방학이 조금 뒤로 밀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8월에 아마 집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7월 지금 뭐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네, 조금 일찍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이 네네. 그 방학 때를 이용해서 휴가를 그렇죠. 가셔야 되지만 아이들이 없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네. 내가 조금 이번에는 양보하지 하고 그날 피해서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분산되면서. 그러니까요. 예. 네. 많은 분들 문자 주셨지만 뭐 휴가 계획을 따로 올려주시는 분들은 안 계시네요. 일단은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쨌든 코로나가 좀 빨리 물러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3891번님이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해운대 달맞이 은하숲길로 걷기 운동하면 네. 야외 캠핑 부럽지 않을 만큼 멋진 추억 쌓을 수 있어요. 해운대 멋진 야경도 보고 좋아요 하시면서. 좋네요. 네. 부산은 진짜 야경이 아름다운 곳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곳들 그냥 밤에 네. 진짜 산책 삼아 걷기 운동 하시는 것만으로도 휴가 네. 기분을 좀 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른 도시 같으면 밤에 나가도 네. 아열대라고 해서 덥죠. 덥잖아요. 근데 부산은 밖에 나가면 정말 시원해. 네. 부산은 더운 밤 네. 되면 또 바닷가에 많이들 몰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고 열대야 때 또 다들 네. 바닷가로 몰리시면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부분도 좀 걱정되긴 하고 네. 어쨌든 부산은 일단 그래도 여름을 나기는 참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네. 안 춥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나 네. 좋아요. 저는 부산 아니면 큰일 날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산 오길 잘했다 싶어요. 6781번님께서 오늘 4부 기대하고 계신다고 오늘 주제는 또 뭘까요? 덕분에 울 강아지에 대해서 많은 상식과 지혜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네네. 오늘 라디오 동물농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반려동물 키우시면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하시는 분들은 네.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저희 3, 4부 때 문자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뭐 오케이는 뭐 2시간 꽉꽉 네. 치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1부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딱 걸렸어 날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oh yeah 너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서투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떨어지는 우리 걷길만 걷게 해줄게 그 길을 같이 걸을래 매일 널 설레게 할래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말하지 못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요즘에는 뉴스뿐만 아니라 쏠쏠한 재미까지 주고 있는 OK의 복덩이입니다.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 나와 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김다롬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휴가 계획 있어요? 아, 네. 휴가 계획은 세웠는데 아직 음. 말씀드리지 못해가지고요. 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가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는데 계곡을 가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계획은 해놨어요. 네. 어디 이쪽 근교로? 저는 약간 밀양 쪽에 네, 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밀양 좋죠. 네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그런가요? 아직 아직 휴가를 처음 써봐가지고. 네. 어린이에서 처음 휴가를 네네. 아직 휴가를 한 번도 안 써봤구나 이제 네네. 보니까. 다들 안 가시더라고요. 네. 선배님들 뭐 하세요? 빨리빨리 좀 휴가 계획을 먼저 내주셔야지 후배님들이 따라서 가죠. 그래. 네. 자, 오늘도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춘재는 그동안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 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10건 중에 9건은 그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1988년 9월 16일에 13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은 범인으로 검거가 되어서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에 석방됐습니다. 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는데요. 경찰은 현재 과학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점에 착안해 지난해 7월 15일에 처음으로 벌어졌던 피해자들의 유류품으로 DNA 검사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수사를 재개했고 오늘 마침내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하면 정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분들을 좀 두려움에 떨게 만든 사건이죠. 맞아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긴 했는데요. 오늘에서야 종결이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34년 만에 범행의 이제 실체가 규명이 됐잖아요. 네네. 네, 좀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렇게 좀 밝혀져서 글쎄요, 뭐 그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은 뭐 어떤 거에도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됐길 좀 바라고 네. 물론 위안이 안 되겠죠. 예. 그럼요. 그리고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사건은 없다라는 걸 좀 네.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찌됐든 과학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네. 미제 그러니까요. 사건으로 남겨졌던 것들이 하나둘씩 수수께끼가 풀린다고 하니까 네. 참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나저나 참 많이 죽이기도 했어. 초등학생, 뭐 그러니까요. 여고생, 주부.
아유, 살인마라고 하는데 진짜 네. 이를 두고 살인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 영화 보셨던 분들 다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들이 네.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한 20년간 그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 네.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분도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아. 예,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의 고 최숙현 선수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두 글 모두 최숙현 선수의 지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 출신의 고인은 26일 오전 부산의 숙소에서 몸을 던져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지인들은 고 최숙현 선수가 공공기관 또 책임 있는 단체 도움을 청했는데 모두 그를 외면했다고 말했는데요. 경주시청 팀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탄산 음료를 시켰다는 이유로 억지로 20만 원 정도의 빵을 먹게 한 행위, 또 복숭아 한 개를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례, 또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3일 동안 굶게 한 행동, 또 슬리퍼로 뺨을 때린 행위 등 수많은 폭행과 폭언 그리고 성희롱까지 겪어왔다고 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지인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하네요. 네. 네, 어제 뉴스 진행하면서 저도 SBS에서 이 소식 접했는데요. 그 동료들한테 보낸 문자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엄마한테 보낸 문자 중에서도 마지막 문자가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으로 보냈어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딸아 전화가 그러니까. 네, 전화 왜 얼른 안 받아라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무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참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이 만연한다는 게 참 좀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스포츠에서도 특히 비인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기 종목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좀 걸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비인기 종목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돼 있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도 하는데 네. 참 씁쓸합니다. 아, 오죽하면 진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데요. 네. 수청이님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주시청에서 나와서 네. 부산시 체육회로 이적을 네네.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목숨을 끊어가지고 참 네, 그러네요. 나이가 23살이어서요. 맞아요. 어린 선수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까지 만나봤고요. 네. 다음 뉴스는 퀴즈가 있는 뉴스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우주의 냄새를 담은 이것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오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오드 스페이스 홍보 담당 매니저 매트 리치먼드는 우주의 냄새를 묘사하기 어려운 냄새 가운데 하나라면서 많은 사람이 우주의 독특한 향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량으로 제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우주의 냄새는 화학자이자 이것 전문가인 스티브 피어스란 사람이 나사의 의뢰로 2008년에 처음으로 개발했는데요. 당시 나사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에서는 실제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액체 화장품 중에 하나죠. 향료를 알코올 따위에 풀어 만든 것으로 이것 이름의 유명한 소설책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보기 보기 주시죠. 나갑니다. 네, 1번 까나리 액젓, 2번 향수. 젓국 아니에요, 젓국? 삼겹살 찍어 먹는 젓국? 너무 좋아요.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와, 이걸 그 정답 아닌 보기 가지고 뿌리고 다니면 어떨까? 상상도 하기. 이거 많이 먹으면 냄새 나죠.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죠. 와블의 보랏빛 향기.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랑을 건네준 네, 와플의 보랏빛 향기 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 퀴즈 정답부터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2번 향수였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사실 앞서 다롬 씨가 이 얘기 해줬을 때 좀 궁금했는데 어떤 향일까 네. 좀 궁금했거든요. 네. 3891번님이 안 맡아본 거라서 확인이 안 되는 향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방금 전에 네. 달콤하면서 매콤한 향이라는데 매콤해요? 네, 아니 매캐한 향. 아. 근데 달콤하면서 매캐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향수를 잘 몰라가지고 네. 향수는 저한테는 딱 두 종류예요.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야. 강하거나. 강하거나. 머리 아프거나. 네. 요 두 개. 어. 두 분은 좀 향수를 뿌리는 편이세요? 네, 일단은 근데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제가 뿌렸을 때 머리 아프지 않은 향이 좋은 향인 것 같아요. 네. 김다롬. 간혹 보면 왜 엘리베이터라든지 좀 밀폐된 공간에서 너무 진한 향 나면 머리 아픈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향수로 네. 샤워하는 분들 계세요. 네, 네. 아, 지금 머리 그게 아프죠. 바로 전데요. 아, 그래요? 냄새 안 나는데? 제가 향수를 너무 좋아해서 어. 항상 하나만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네. 제 동기 수진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탔는데 네. 갑자기 저 향수 냄새가 나서 음. 너 방금 지나갔니? 라고 물어볼 때가 꽤 많았거든요. 네. 아, 진짜로? 뜨끔하더라고요. 저희 장유진 작가도 한동안 네. 이 향이 나면 네. 곧 장 작가가 나타날 것이야. 아.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어떤 분들 보면 그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가지 향수를 계속 쓰면서 자신의 그 어떤 향기만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보니까 머리에 뿌리는 향수도 있던데. 그렇죠. 드라이 샴푸 이런 것도 네. 뭐 있죠. 이렇게 저기 네. 미스트? 헤어 뭐 미스트도 헤어 있고요. 미스트?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5739번님이 몸에 뿌리며 우주에 떠 있는 느낌이 날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체가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을 할 수가 네. 없어요. 어떤 냄새인지. 근데 예. 오늘 정답도 정답이지만 그 보기에 나갔던 까나리 액젓이 지금 파문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적국. 적국 맞죠? 맞죠? 적국이라고 하죠. 네네. 어디 제주도인가 멜젓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0500번님이 휴가 갈 때 까나리 액젓 한번 가지고 가시지요. 1박 2일의 애장품이잖아요. 하셨어요. 아. 네. 이거 김치 담글 때 쓰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죠? 네. 이 젓갈 많이 들어가면은 맛이 조금 진해지죠. 근데 사실 경상도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김치의 진짜 맛을 볼 수가 없다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들어간 걸 또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4963번님도 이번 향수네요 하시면서 저는 향수 알레르기가 있어서 향기 나는 향수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아 향수 알레르기. 네. 뭐 재채기하고 뭐 그러실 수도 두드러기 있을 것 나고. 같아요. 네. 근데 어디다 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 왜 많은 전문가들이 맥박이 뛰는 곳에 뿌리는 맞아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맥박이 뛰는 그렇기 때문에 곳에. 손목과 손목에 귀, 이렇게 귀 하죠. 이렇게 아. 뿌리시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네. 맥박이 뛸 때마다 향기가 조금씩 번져가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명치에다 뿌려야지. 저는 이렇게 허공에 뿌려서 네, 거기를 이렇게. 돕니다. 아 샤워하네 진짜. 네. 그러고 보면 향수 뿌리는 것도 다 각각 방법들이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에다 뿌리는 건 네. 잘못된 거네요. 날아가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옷에다 뿌렸거든요. 그동안. 옷에서 땀 냄새 날까 봐서. 네. 옷은 사실 섬유유연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5788번님 정답은 2번 향수고요. 와, 1번이 옷에 묻은지도 모르고 나갔다가 네. 버스 안에서 따가운 시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 은행을 밟아서 한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알죠. 아. 알죠. 그 냄새, 익숙한 냄새. 누구냐, 네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발에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아시나요? 누구요? 김민정 후배님 네. 여전히 20대 미모를 와. 간직하고 계시네요. 저요. 네. 저를 오늘 보셨나 봐요. 대학 선배이신 것 같은데. 저를 오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기 정답도. 때문에 뭐 많은 분들께서 네. 네, 그렇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네. 문자 받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대로세요 진짜로. 맞아요. 네. 네. 근데 김다롱 아나운서는 저희 20대를 모르잖아요. 저는 그 자자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네. 아 그러네요. 네. 아 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 대학교 인물들이 많구나. 네. 많은 분들 어쨌든 정답 올려주시고 향수에 관련된 추억들, 까나리 액젓에 관련된 네. 추억들 올려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집단 장염 증세를 보여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와 연제구 등의 조사 결과 지난달 26일에 한 어린이집이 다니는 원생 34명이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한 건데요. 이 가운데 10명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보건당국은 5일치의 보존식품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1차 유전자 검사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일부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연제구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들이 투석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설사가 심하고 열도 난다면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어린이집 등록된 학생은 모두 120여 명으로 김치 같은 이렇게 가열이 안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장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 원아들은 정상 등원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네. 아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 걱정이시겠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다행히도 그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네.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 식중독으로 부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의 위생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그 지난주인가요? 앵커들의 수다에서 안산 어린이집 네네. 햄버거병 했었죠.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좀 다행입니다. 네. 네. 검사 결과가 한 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네.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아이들 지금 집단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날씨가 한참 덥기 때문에 식재료 보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잘 끓여서 잘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좀 늑장 신고를 했다 이런 논란도 일고 있던데 네. 2명 이상 식중독이 발생하면 네.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때가 식중독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만약에라도 이렇게 좀 2명 이상의 식중독
의심 증상이 좀 발생한다. 그러면 지체 없이 신고를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또 퀴즈가 있는 뉴스죠. 네, 1년 2개월 만에 이 걸그룹이 돌아와서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발매된 이 걸그룹의 정규 1집은요. 국내 음원 차트 석권은 물론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쏟아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공개 24시간 만에 8,630만 뷰를 올리면서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고요. 역대 유튜브 영상을 통틀어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조회수를 냈다고 합니다. 네. 지수, 제니, 로제, 리사 4명으로 구성된 이 걸그룹은요. 최근 한복을 이용한 무대 의상을 보여줘서 더욱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 걸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네, 1번 블랙핑크, 2번 은방울 자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오답이 아닌 건 아시겠네요. 정말 네, 빵 터진다. 글로벌한 그룹입니다. 네네. 네. 서울 시스터즈 아니에요? 아, 네. 서울 섞여가지고 시스터즈? 처음에는. 그거 알아요? 그 은방울 자매가 밀양 출신이에요. 정말요? 네, 어디 내가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밀양 출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의 뉴스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죠. 1분 네. 뉴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갈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은 톱다운식 접근보다 실무 협상 재개 및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서 이틀째 3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산소위는 전날 감액심사에 이어서 이날에는 증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 2,718억 원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교시설과 방문 판매업체의 고리로 급속히 퍼지면서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교회와 서울, 경기, 대전 방문 판매업체에서 5, 집단 감염이 4, 여러 차례 반복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2, 강주 지역 사찰인 1, 강릉사에서 그만. 벌어졌습니다. 아유, 힘드네요. 네. 오늘도. 고생했어요. 네. 자, 오늘도 1분 뉴스까지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앵수들의 수다, 네, 앵커들의 수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앵수다 지금 퀴즈 2문제 나갔습니다. 정답 네.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첨자는 3부 시작하면서 저희가 네. 발표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 라디오 동물농장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샵 1057번으로 문자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눈치 채셨을 것 같아요. 그 노래 보내드릴게요. 블랙핑크 뚜두뚜두.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간녀린 몸에 쏙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찍힌 굳이 보진 않지 넌지 블랙하면 핑크 우린 예쁘장한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너무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 chi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톡해 난 toxic 유혹해 I'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그저 원하면 test me 넌 불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I'll wait till I do it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뚜 지금 내가 걸어가는 거린
Blackpink for way 사거리 동서 남북 사방으로 running in a bucket list 싹다 버려 널 당기는 것도 멀리 밀치는 것도 제 멋대로 하는 bad girl 조금 싫어하고 누가 뭐라 하던 with a bass drop it's another banger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은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test me 난 불보듯이 뻔해 만나는 걸 원했다면 Wait till I do it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 넘어왔습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가 두 번째 퀴즈를 남기고 이제 갔는데 네. 두 번째 퀴즈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릴까요? 네, 정답은 바로 블랙핑크 1번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기네스 5개 부분 지금 석권을 네. 했다고 하니까 이게 보니까 1억 뷰를 하는데 네. BTS보다 훨씬 더 짧게 1억 뷰를 달성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오, 대단하네. 원래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나? 제 주변에도 좋아하는 분들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뚜두뚜두밖에 저도 몰라서. 네, 그래서 블랙핑크. 저도 그 노래밖에 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께 힌트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2부 마지막 곡으로 선곡을 해봤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응원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4963번님도 1번 블랙핑크입니다. 네. 블랙핑크 선곡 How You Like That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붐바야라는 노래를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4917번님 한복 패션도 멋져요. 이번에도 대박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네. 8534번님 블랙핑크 컴백 하나요? 새 노래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네, 0500번님께서 블랙핑크요 30-40년 지나도 기억할 수 있는 장수 아이돌이 되기를 네. 응원하셨습니다. 네, 3891번님 블랙핑크가 한복 입으니까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라고 하셨고요. 네, 확실히 내가 옛날 사람인가 봐. 왜요? 저는 블랙핑크보다 네. 은방울 시스터즈가 훨씬 더 착착 와닿네. 네, 1425번님이 네. 은방울 자매 오늘 피로가 확 사라져 버리셨다고 김다롬 아나운서에게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무슨 시스터즈가 많았어요. 맞아요. 은방울 시스터즈, 펄 시스터즈, 네. 서울 시스터즈. 그러고 보니까 서울 시스터즈 그 방실이 씨. 네, 맞아요.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그 이후에 그저 한동안 네. 건강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안타까워 하셨었는데. 노래방에서 첫차 많이 불렀는데. 첫차. 많이들 부르실걸요? 그럼요. 네, 분위기 띄울 때. 네. 서울 패밀리, 위일청, 이제는, 다 나온다. 이때 강영훈 씨가 옆에 있었으면 노래 한 곡 불렀을 텐데 옛날 사랑 그죠? 네. 예. 1705번님 정답 1번 블랙핑크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K-팝을 널리 알리고 있죠라고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청이님은 누군지 몰라서 검색해 보셨다고 예쁘네요 진짜요? 하셨어요. 네네. 5739번님도 1번 블랙핑크요. 저도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인데 안 좋은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네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네. 식중독 관련해서도 말씀을 남기셨어요. 네. 자,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합니다. 네, 1번 향수 7820번님께 드리고요. 2번 블랙핑크 4917번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점검하긴 하나? 깜빡했네. 엔진 열 식혀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 모르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진짜 덥다. 아이, 장마 끝나니까 더 더운 것 같아. 자기야, 수박 하나 좀 오랜만에 시원하게 좀 썬 거를 먹을까? 왜? 또 이러고 있지, 또 이러고 있어. 내가 진짜 자기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왜 오늘은 또 말 걸자마자 화를 내? 아니 내가 아무리 집이라도 옷 좀 갖춰 입고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아니 집인데 무슨 옷을 갖춰 입어? 덥잖아. 좀 시원하게 있으면 안 돼? 아니 그래서 내가 시원한 티셔츠 하나 사줬잖아. 일명 냉장고 티셔츠. 아니 그거라도 좀 입고 있으면 되지. 자기는 이렇게 여름만 되면 꼭 집에서 다 늘어진 이런 런닝 셔츠야. 또 팬티바람이더라 진짜. 아휴, 왜 더워서 그래 진짜? 더워서. 그리고 내가 양심은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사실 이거 지금 러닝도 되게 거추장스럽거든. 아니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누구 오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아이고 걱정도 많으셔. 요즘에 연락 안 하고 집에 오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누가 오면 빨리 좀 갈아입으면 되잖아. 아니 어쨌든 그리고 봐봐 얘 좀 봐봐. 아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따라하잖아. 영훈이 얘 지금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어쩌는지 알아? 요새 더우면 옷부터 벗으려고 한다고 진짜. 아유, 상남자라서 그래. 그리고 좀 오바 좀 하지 마. 집에서나 이러고 있지 밖에서나 안 그렇더라. 내가 데리고 나가보니까 안 그래. 그래. 아이, 왜 괜히 뭐 수박 잘라주기 싫으니까는 생트집 아니 잡고 수박이야 있어. 얼마든지 잘라줄 수 있지요. 근데 나 좀 봐봐. 나 봐봐. 이런 거. 이거 입고 뭐 있으면 어떤 거? 벗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시원한데. 이거 몰라? 냉장고 원피스 이런 거 몰라? 더워 보여. 아니 아니야. 속감이 얼마나 시원한데. 그리고 우리 제발 지성 있는 사람으로서 집에서라도 옷을 좀 입고 있자. 여기가 무슨 동물의 왕국이야 진짜? 무슨 뭐 또 지성인 뭐 동물의 왕국. 오늘 또 말 이상하게 나오네. 뭐가 이상하게 나와? 좀 잔소리 좀 그만 좀 해. 안 그래도 더운데. 동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팬티도 입고 러닝도 입고 하잖아. 됐어. 진짜 요즘에 보면은 길거리 다니는 강아지들, 고양이들도 다 옷 챙겨 입고 다니던데. 아니 사람이 돼가지고 진짜 왜 저런지 몰라. 진짜. 진짜. 이 양반이 또 정말 오케이 싫어. 라디오 농장 또 안 들으셨어. 그때 나왔던 수의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뭐 어쨌든 몰라. 아무튼 화내지 말고 나를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이다라고 생각해. 이건 또 뭔 소리야 진짜? 응? 뭔 있잖아. 임금님? 동화 보면은 다들 그 마음의 눈으로 임금님이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잖아. 자기도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보라 이거지. 진짜 내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뭐라 캐섰노 진짜. 안 되겠다. 내 진짜 이거 그냥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든가 뭐 자기 그 회사 그 뭐고 메신저 거기다가 내가 올리면서 자기 실체가 어떤지 내가 하기만 해. 할 거야. 이제 명예훼손 불법 촬영을 하는 고소할 거야 진짜. 이민주 변호사 불러야 되겠어. 다 찍어 뺏기다 진짜. 네, 날씨가 아무리 덥더라도 좀 갖춰 입고 있어야죠. 요즘에 시원한 재질의 옷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에서 뭘 갖춰 입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더운데 좀 시원하게 좀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요 좀? 자, 여러분들 김옥희, 정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뭐 굳이 내 스타일대로 그냥 편한 대로 입고 있으면 되지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의외로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서 그러는 거야? 보기 싫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징그러워서 보기 싫어서? 아니 그냥 좀 편안하게 조금 네. 밖에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사줬대잖아요. 시원한 재질에. 그러니까 편하게 있으려면은 이 거추장스럽게 옷 같은 거 말고 정말 좀 자연스럽게 예. 네. 자연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좀 살고 싶은 거지. 요즘에 좋은 소재들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로 그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네.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이런 문제로 네. 부부싸움을
처음으로 했대요. 아, 그래서 저한테 진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꼴 보기 싫더래요. 남편이 다 늘어난 이 러닝셔츠를 아. 입고 소파에 드러 누워 있는 모습이 네. 환상이 깨지더래요. 본인이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아. 막상 결혼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네. 너무너무 싫어서 그거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부부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긴 뭐 환상 그쵸. 신혼 때는 또 환상이라는 게 왜 있으니까. 그리고 남편분들도 아내들이 집에서 너무 막 진짜 아이 보느라 제대로 네, 네. 못 갖추고 막 김치 국물 뚝뚝 떨어져 있는 티셔츠 입고 이런 모습 너무 보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안 그래요. 음. 저는 좀 짠해 보이던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네. 아 진짜 왜 저러고 있니라는 어.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 좀 챙겨 입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저요? 네. 네. 집에서도 왠지 좀 정장 입을 것 같고. 드레스 입고 있고 예, 홈 그러니까. 드레스 이런 거. 아니요, 저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하고 있는 스타일이고 아. 저는 집에서만큼은 좀 편안하게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희랑은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말다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지금도 보니까 문자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 아무리 덥더라도 집에서 최소한의 그 옷은 좀 갖춰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김옥희의 주장이고요. 네. 아유, 더운데 좀 편하게 좀 냅둬라. 좀 편하게 좀 살자 하는 게 정호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누구의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지 지금부터 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죠. 잭스키스가 부릅니다. 폼생 폼사. 사나이 가는 길에 기죽지 마라 없어도 자존심만 지키며 눈물 따윈 내게 없을 거야 잘난 그녀 나를 떠난단 말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남자답게 그녀를 보내줬지
네, 잭스키스의 폼생폼사 들었습니다. 네네.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분들은 집에서도 네. 옷을 갖춰 입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뭐 집에서 굳이 뭐 폼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김옥희, 정우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네. 요즘같이 더운 날 어떻게 입고 계신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지금 여름철 때만 네. 네. 보통 남자들의 속옷은 아래 같은 경우에는 네. 드로주라고 해서 네네. 약간 반바지인데 딱 달라붙는 거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것만 입어요. 또 오, 속옷을. 네. 네. 그래서 그거 입고 위에 그냥 반팔 티셔츠. 네, 티셔츠 그거 하나 입거든요. 네. 저희 아들이랑 똑같네요. 아, 그래요? 엄마. 저희 아들이 요즘에 집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남자들 대부분이 그런 차림일 거예요. 네, 근데 조금 과하신 분들은 이제 우통을 벗으시고. 네. 그렇게 계시죠. 근데 요즘 뭐 날씨 더우면 아이들 때문에 집에서 대부분 또 에어컨 트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또 막 이렇게 더워서 다 벗고 계시는 경우들 없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저희 청취자분들은 집에서 벗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네. 4963번님, 저는 몸에 열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서 지금도 집에서는 속옷 차림만 입고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한테 한 표 줍니다. 네. 하셨어요. 8755번님도 집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복장으로 자네요. 하네요. 네. 세상에서 제일 편한 복장은 다 벗고 자는 거? 제 친구 중에 네. 다 벗고 자는 친구가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니까 잠버릇 얘기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뭘 하나 걸치면 잠을 못 자겠대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한번 왔었을 때 걔 옷 입힌다고 진짜 신랑이 많이 했습니다. 술까지 취해놓으니까 애가 더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입자라는데 의견을 모아주시는데 그래도 9323번님은 김옥희 승을 외쳐주셨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광고할 때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네. 입는 게 더 시원하다고. 소재가 좋아서. 네, 그런 소재들이 맞아요. 있어서 예. 그런 옷들 입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위에 옷을 뭐 반팔 티라도 입는 게 네. 보통 이제 쇼파 생활을 하면 쇼파가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맨몸에 앉아 있으면요 거기서 땀 차. 약간 끈적끈적. 네.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싫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옷을 입는 게 더 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입는 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성별이 다른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남자면 딸이 있으면 네. 또 안에서 있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좀 저희- 크던데.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신랑이 조금씩 조심해야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딸아이 역시도 네. 이제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네. 아마 아이들의 영향도 좀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또 아들이라서 네. 같이 이제 다 좀 벗고 있는 편이긴 한데. 예. 영훈이랑 정호처럼. 예. 네. 근데 제가 러닝 셔츠를 기본적으로 잘 안 입지만 한 번씩 입으면 네. 애가 제 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해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아들이 아빠를 궁금해하는 아들이 게 제 있어요? 몸을 만지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반팔을 입어요. 예, 예. 네. 너무 만져 내 몸을. 아빠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렇긴 네. 한데 아유, 예. 네. 7842번님,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으면 되죠. 하시면서, 저희 여동생은 어릴 때 저의 사각 속옷을 반바지처럼 입더라고요. 지금은 시집 갔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셨는데, 혹시 결혼하시고 남편분의 속옷을 반바지처럼 입고 다니시진 않으실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간혹 그 TV에서 뭐 이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진짜 저럴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군요. 사각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진짜 반바지처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들어주는 조금 그렇지만. 근데 여성들도 그래서 그런 네. 속옷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트렁크. 실제로 그런 형태를 이제 자꾸 여름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게 통풍은 잘 돼요. 근데 사실 여성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시원한 소재 원피스 입는 게 제일 시원하거든요, 집에서. 그래요? 네. 시원한 소재 원피스? 네. 와, 생각만 해도 더운데? 왜요? 아니,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말하는 거 네네, 아니에요? 맞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네, 연결돼 네. 있는 거? 굉장히 편해요.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진짜 갇혀 입으시네. 뭐 아니신 분들은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네. 네. 근데 저는 편하더라고요, 원피스가. 그렇구나. 네. 자, 예. 오늘 뭐 많은 분들 지금 예. 집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자를 주시는데 일단은 뭐 0500번님도 저도 집에서는 알몬 패션입니다 하셨어요. 네네. 오늘은 남편의 승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호우처럼 집에서는 좀 편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속옷 차림으로 좀 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시네요. 7842번님이 저는 여름에는 속옷 차림으로 입고 겨울에는 군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온 네.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용그림에 깔깔이 상의와 깔깔이 하의만 입죠. 이게 그 깔깔이라는 게 조끼 형태로 돼 있는 그거 말이에요? 맞아요. 예. 용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왜 용그림이 그려져 있지? 오. 아, 직접 그리셨나? 사실 군인들이 그거 해요. 그 잘 모르시죠? 네. 깔깔이나 속옷에 그 상표, 유명 상표들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매직으로 그려요.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자체 같아요. DIY를 해요. 네. 예. 아, 그거 말씀하시나? 아,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깔깔이를 입어보지는 않아서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보통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옷들이 많아도 집에 있을 때 늘 입는 옷에만 손이 가는 경우도 네네네. 있어요. 맞아요. 그 옷이 좀 헤어지더라도 네. 계속 그 옷만 입는 경우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헤어진 그 반팔 티셔츠 입고 있거든요. 네. 제발 좀 버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도 그 자꾸 눈에 거슬리는 옷이 하나 있는데 네. 계속 그것만 찾더라고요. 네. 네, 아마 그게 좀 편한가 봐요. 그냥 입게 해두세요. 그래서 놔두고 있어요. 네. 뭐 어쩌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오늘은 김옥희보다는 정호우의 손을 많이 들어주셔서 네. 네, 그래요. 집이라는 곳이 뭐 가장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남편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네. 아예 뭐 완전 다 벗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좀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 라디오 동물농장 이어갈게요. 코로나19를 이기는 창원 블랙위크 1일 3강으로 보여줘. 1강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창원 소상공인업체 1만 원 이상 구매. 2강 창원시 QR코드 찍고 영수증 응모. 3강 추첨을 통해 누비전으로 돌려받는 플렉스. 착한 소비가 창원을 감싸네. 라디오 동물농장. 네, 매주 목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벌써부터 라디오 동물농장 오늘 코너 주제가 뭐냐고 네, 여쭤보셨는데 기대된다고. 점점 더 팬들이 많이 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할 분이죠. 김영희 수의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님은 주무실 때 챙겨 입고 주무세요? 벗고 방송인데 아, 그럼 뭐 어때요? 네. 사실대로 뭐 솔직하게. 나체로. 아, 그래요? 멋있다. 부담스러운 걸 좀 싫어해서 아, 그래요? 거의 안 입고 자는 편입니다. 어머나, 예. 어머나, 상남 주셨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라디오 동물농장 꾸며볼까요? 오늘은 그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 그 죽음이요? 죽음 네. 뒤에 애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네. 네. 뭐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니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오랫동안 반려동물과 함께한 분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죽었어요. 강아지였는데 근데 그 상실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술 마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반려동물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그 동물을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지 않은 분들이 네. 그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애들 이제 죽게 돼서 네네. 그런 그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네. 그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가족을 잃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실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 이해를 못 하실 수 네. 있는데 네. 그 키우지 않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 이해를 해주시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나 어릴 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가족으로 함께 지낸 경우에는 그만큼의 충격이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뭐 가장 많이 울어본 적이 언제냐는 질문에 네. 반려동물을 잃고 나서 그때만큼 많이 울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주제와 상관없이도 반려동물 키우면서 평소에 좀 갖고 계셨던 궁금증 네네.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의사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물을 좀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계속 키웠으니까 네, 떠나보낼 일도 많고 그리고 뭐 동물병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자주 오던 애들이 이제 네. 그 죽게 되면 네. 저도 굉장히 좀 충격이 오죠. 네. 어때요? 키우고 있던 개가 사실 수의사라는 직업이 예. 동물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가까이서 그리고 조금은 자주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키우던 개의 죽음, 요건 좀 완전히 다른가요? 죽음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무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죽는 개들을 계속 자주 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죽게 되면 무뎌지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느끼는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그 상실감이 많이 감해지기는 하는데 네. 뭐 제 개인 제 느낌이 아니라 꼭 그 보호자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물이 죽게 되면 가장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잘못해줘서 애들이 죽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죄책감을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얘네들이 아무래도 생체 리듬이나 이런 게 사람보다는 훨씬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사람보다는 먼저 이제 죽게 돼 있는 건 네, 어느 네. 정도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아쉬움은 있을 수 있는데 아쉬움이 죄책감으로 이어지면 네. 좀 더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부모 네. 입장에서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은 그쵸. 꼭 그게 다 부모 죄인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도 느낌이시잖아요. 그래요. 네. 네. 아마 똑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려동물 키우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볼까 합니다. 네. 뭐 궁금한 점도 좀 많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평소에 키우시면서 궁금한 점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문화 중에서도 최근에 조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장례 문화더라고요. 네네. 네,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벌써부터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샵 1057번 계속 문자 열어두고요. 잠시 후 4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Get a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but meantime sound of the river, you stop and you hold everything. A band is blowing Dixie, double fall time. 오케이, 굿.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오늘은 반려동물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뭐 상실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선생님께서 앞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동물 이 주기가 사람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보다는 좀 빨리 죽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수명이라는 게 참 궁금해요. 예, 반려동물의 수명. 반려동물의 수명 평균 수명은 점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일단은 그 의료 기술 자체가 네. 그 높아짐에 따라서 최근에는 뭐 20살까지도 얘기하긴 하는데 네. 평균적으로는 아직은 한 17살, 18살 뭐 그 정도고요. 네. 현재 저희 병원에 오는 애들을 봐도 최고 22살까지 네. 일단은 그러면 22살이면 예, 사람 나이로는 어느 정도예요? 거의 100세죠, 뭐. 아 진짜 100세 시대네. 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최고 수명 네. 현재 살아있는 애 같은 경우 28살까지인가? 아, 그래요? 있다고 28살? 듣기는 했어요. 예. 이야. 진짜 장수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네. 개 같으면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에서 7살 그러니까 5세에서 7세 정도? 그 정도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40대 전 정도는 되는 거니까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가 제일 좀 활발하겠네요. 예. 네. 근데 6637번님이 강아지는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수명이 다른 건지 강아지 평균 수명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하나요? 종에 따라서 아무래도 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형견 같은 경우가 네. 수명이 조금 더 긴 편입니다. 그리고 성장 그 속도도 조금 느리죠. 느리고. 보통 소형 견종은 1살이면은 그 몸이 다 자라는데 네. 대형견 같은 경우는 한 2살 정도가 돼야 그 몸이 다 자라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애가 이제 뱃속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한 뭐 몇 달 되면은 거의 뭐 성체처럼 커지나요? 이렇게 작은 작은 견종이요. 예, 예. 태어나서 보통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가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7개월에서 1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리죠. 그러면 고양이는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 비슷해요? 네. 개와 고양이가? 그렇구나. 네. 저희가 야. 오늘 그 반려동물들의 수명, 뭐 네. 죽음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3부에서 4부 넘어오는 사이에 벌써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시거든요. 네. 6154번님이 강아지가 너무 아파하는데 안락사로 보내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잡고 있는 게 제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라고 하셨거든요. 그 안락사 같은 경우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병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치료하다 보면 그 예후가 아주 안 좋을 게 너무 극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네. 수의사가 이제 가끔 권하기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건 아무래도 조심스러우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그냥 일단 선택권은 보호자분한테 있다라고 얘기는 드리긴 항상 해요. 그리고 아이가 아무래도 너무 아파하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치료한다고 해서 그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정이 되면 네. 보호자분이 아무래도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 사람이랑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뭐 보호자분한테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선택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하거든요. 네네네. 물론 뭐 그 반려동물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생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편하게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사람 같으면 안락사가 불법으로 돼 있는데 일단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가 불법은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권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네. 네. 예. 어쨌든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또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네. 이때 뭐 죄책감도 얘기하셨고 상실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울 증세를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을 잃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상실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죄책감을 항상 제가 얘기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탓인가 보호자분 탓이 아닙니다를 항상 강조를 해드려요. 그리고 상실감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그 자식을 잃은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수치상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남자분보다는 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는 거의 자식을 잃는 것과 비슷한 스트레스 수치가 나오고요. 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구를 잃는 그런 스트레스 수치랑 비슷하게 나온다고 통계에서 나와 있어요. 네. 생각보다 크네요. 상실감이. 예. 4003번님께서 한 달 전 아이를 보냈는데 아직 너무 힘들어요.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후추인가 봐요. 후추야 보고 싶다 이렇게 하셨네요. 아무래도 그 상실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네.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 상실감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 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개를 키웠는데 같은 말티즈를 키웠다 네. 했을 네. 경우에 말티즈를 키운다든 다시 이제 네. 입양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애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네.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네네. 오히려 그 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애에 대해서 더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비교를 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나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구나. 네. 오히려 그 다른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던 네. 분이다. 그러면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종이 다른 애를 키워야지 비슷해 보이는 같은 견종이라든지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맞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먼저 보낸 네. 반려동물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같은 종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범하기 쉬운 실수신 네. 거죠, 사실은.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 사람한테 그러니까. 준다고. 네. 똑같이 생각하면은 개한테 받은 상처는 거의 비슷한 또 개를 키우면 또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네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8755번님은 아마 고양이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반려묘 키우면서 나중에 병들고 죽고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하셨는데 이걸 또 근데 미리 늘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너무 앞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앞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는데요. 아이가 만약에 뭐 질병이 있다든지 나이가 아무래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지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 충격이 아무래도 조금 덜하겠죠. 펜로스 증후군. 네. 요즘에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상실감이 사람과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하니까 반려동물을 세상을 좀 떠나 보낸다면 상당히 좀 큰 충격이 올 것 같은데 좀 미리 좀 대처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미리서부터 조금 뭐 준비를 좀 한다든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언제든지 좀 빨리 좀 먼저 간다라는 네. 좀 생각도 좀 근데 갖고 사실 계셔야 이게 되고. 마음의 준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준비들이 좀 필요할까요? 뭐 만약에 정말 아이가 지금 큰 병을 앓고 있다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네. 사후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죽고 나면 장례를 어떻게 할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아이를 보냈을 때 역시나 그런 스트레스나 뭐 이런 당황감 같은 게 훨씬 덜 하실 거예요. 네. 보니까 김해인가 반려동물 그 장례식장 네. 그걸 한 본 게 있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어때요? 그런 어떤 장례식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모르는데. 장례식장이 지금 부산에도 기장 쪽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해 쪽에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화장터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화장터를 가게 되면 모든 이제 그 처치 방법, 그러니까 처리 방법이 네네. 그러니까 사람 화장터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죽게 되면 그런 그 화장터에 가서 아이들을 화장을 하는 걸 적극 추천하는 편이에요. 네. 2176번님이 아이를 묻어주고 싶은데 그게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짠가요? 하셨거든요. 예. 그 현행법상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이제 그 땅에 묻게 되면 법적으로는 불법이 되거든요. 네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정서상 그다음에 옛날에는 항상 뭐 네. 죽으면 다 땅에 묻고 이랬으니까 네, 근데 네. 법적으로는 엄연히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이게 뭐 그 하나의 뭐 얘기를 네. 하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직업이 수의사다 보니까 네. 영화를 보는데 이제 원앙 소리를 이제 극장에서 네네. 보면서 원앙 소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마지막 장면쯤에 보면 그 할아버님이 네. 포크레인을 이제 불러가지고 네. 논 같은 데다가 그 소를 소를. 파묻어주는 네, 장면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옆에 지금 와이프죠. 네, 네. 와이프한테 저거 불법인데? 그 얘기를 했던.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화장을 해야 되겠네요. 예, 화장이 유일한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게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마다 처리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나라는 이제 매몰 그 땅에 묻는 방법 자체가 이제 그 불법이 아닌 나라들도 있고요. 네. 외국에는 뭐 시나 뭐 구에서 그 공동 화장터 뭐 네. 이런 걸 마련을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화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동식 화장터가 있어서 차량이 이제 운행을 하면서 네. 이제 화장을 해주는 그런 형식도 있고요. 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곳이 두 군데인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시에 이제 문의해 본 결과 일단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돼 있고요. 네. 이제 동물이 죽게 되면 화장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저희가 해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단체 화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 동물병원에다가 이제 맡기시게 되면 이 애들 사체를 이제 업체가 있어서 이쪽에다가 보내게 되면 뼈까지 태우는 저희가 네. 이제 확인한 결과 1,400도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온도로 이제 그 전소를 시키기 때문에 뼈까지 네. 타버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처리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아나운서 분이 보신 그 네. 화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립 화장터라서요. 네. 그 뼈를 이제 태운 다음에 뼈를 추스려서 보호자분한테 인계를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뼈 가루 예. 화장하고 난 다음에 네. 그거는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법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어쨌든 네. 그걸 묻으면 불법이 어쨌든 네, 네. 되는 그렇죠. 거라서요. 보존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수목장 이런 네. 게 사실은 동물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엄연하게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그 반려동물 뭐 공동묘지 이런 건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그 김해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네.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서 동물 화장터를 건립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네. 민원이 아무래도 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요. 네. 계속 무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하고 나서도 그거 남은 이제 그거를 것도 좀 문제겠네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보호자분한테 물어보면 네. 화장터 갔다 오셨다고 하시면 뭐 뿌려주시거나 하시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네. 어쨌든 엄연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그것조차 좀 모호하지만 그렇죠. 불법으로 규정될 네. 수는 있겠죠. 네네네. 3533번님께서 저희 집 강아지 말티인데 새끼 때부터 키워서 네, 핑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근 16년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수술도 하고 지금은 눈도 멀어서 앞이 안 보이고요.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함께 백양산 정상까지 가서 뭐 사진도 찍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서글프네요. 이제는 저도 못 알아보고 온 식구들을 못 알아보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앉아만 있고 자다가 몇 번이고 막 일어나려고 혼자서 발부둥 치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작은 딸은 지금 핑키 때문에 직장도 못 가고 있어요. 아기 보듯이 정말로 사명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데 울고 싶고 네, 올해 진짜 넘길지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 동물을 키우지 않은 입장에서는 네. 뭐 가족을 잃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 없으실 텐데요. 저도 이제 보호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데 되게 좀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그 말이 네. 뭐 네, 얼마 네. 전에 들었었는데 그 반려동물이 뭐 아무리 나이가 들고 눈이 멀고 네. 뭐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이빨도 빠지고 눈이 멀고 네. 해도 자기한테는 아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충격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이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요? 네. 언젠가는 아이는 저희 곁을 떠나게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아이한테도 보호자분한테도 뭐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면 그걸로 충분하신 겁니다. 네. 언젠가는 떠나게 되고 그게 이제 보호자분이 잘못했다고 떠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든 동물이든 right now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그렇죠. 뭐 행복하면 네. 예, 그걸로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반려동물들의 수명도 반려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길게 가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아무래도 아까 제가 그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네네. 있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 기술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네. 사람들 인식 자체가 동물에 대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네. 네. 아이들이 조금 아프거나 했을 때 아무래도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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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시골에서는 뭐
어른들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옛날에서는 시골에서 그냥 대충 풀어놓고 키워도 잘 네. 살았다라고 네. 하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 걔네들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잘 산 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기억을 하시지만 죽은 건 잘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숨어서 죽게 되고 뭐 간혹 잡혀 먹기도 하고 네, 네. 그랬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의료 기술이 좋아진 만큼 아이들이 이제 수명이 늘어나는데 살아있는 동안 아무래도 건강하게 사는 게 아무래도 네. 행복한 거니까요. 적어도 7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쯤은 인근의 동물병원에 가셔서 기본적인 건강검진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관리해 주시고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얘네들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는 거. 네. 네, 그 말씀은 꼭 한번 다시 드리고 싶네요. 저는 들으면서 야 이러다가 이제 동물 고령화 때문에 이거 네. 사회적 대책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 동물병원 얘기를 하자면 네. 최근에 뭐 타 지역이긴 한데 그 호스피스 네, 이런 네. 개념의 동물병원도 있어서요. 아, 진짜요? 그 불치병을 가졌다든지 네. 나이가 너무 고령이라서 집에서 관리해주기 힘든 네. 아이들만을 위한 동물병원도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오늘은 사실 조금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네. 슬픈 주제일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그럼요. 부분이어서 저희가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언제든 한 번쯤은 겪을 또 경험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김용희 수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K는입니다. 목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이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